안녕하세요. 예사로운 IT입니다. 오늘은 AMD 라이젠 9 3950X의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여기 나온 정보를 보면은 라이젠 9 3950X 16코어가 인텔의 10세대 i9 10980XE 익스트림 CPU 18코어 CPU를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에서 24% 더 빠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루머성으로 일단 간주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약간의 테스트상에 논란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일단 이번 성능 측정에 사용된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8코어 이상의 CPU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를 했고 64코어 128 스레드까지 가능한 타임 스파이 익스트림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8코어를 넘어가는 CPU들을 둘 다 테스트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 사실을 모르고 테스트를 한 건지 알고서 테스트한 건지 모르겠지만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성능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일단 성능 측정은 나오긴 나왔는데 그냥 그러니까 재미로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 그 관련 내용들이 있고요. 예, 하여간 8코어 이상에서는 타임 스파이 익스트림을 사용하라라는 그 권고가 나와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 소식이 좀 놀라운 이유는 AMD는 하이엔드 데스크탑이 아닌 AM4 소켓에 사용하는 일반용 메인스트림급의 플래그십 3950X CPU이고 인텔은 등급이 더 높다는 하이엔드 데스크탑 플래그십 CPU로 LGA2066 플랫폼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 조금 그 테스트에 사용된 그 재원이 약간 좀 다릅니다. 라이젠 9 3950X 같은 경우 테스트된 시스템의 사양이 일단 3950X 그리고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 X570 어로스 엘리트 마더보드가 사용되었고 16GB의 DDR4 3200 메모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의 코어 i9 10980XE의 경우에는 ASUS WS X299 사이즈라고 하는 마더보드가 사용되었고요. 32GB DDR4에 2666 메모리가 장착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두드러진 차이가 있는데 서로 간의 그 시스템 구성이 약간 틀린 게 인텔하고 AMD하고 시스템 구성을 똑같이 하는 거가 일단 칩셋 구조상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두 번째로 일단은 램의 구성이 결정적으로 좀 틀립니다. 한쪽은 16GB의 DDR4 3200이고 인텔 측은 32GB의 DDR4 2666 메모리가 장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클락 스피드가 약간 틀리죠. 그 크기도 서로 틀리고.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시고 그냥 재미로 보셔야 됩니다. 예, 그럼 좀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아래로 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간단히 다시 한번 그 라이젠 9 3950X CPU의 그 스펙을 정리를 해보면, 예, 여기 나와 있는데요. 16코어 32스레드, 그 다음에 베이스 클락 3.5GHz에 부스트 클락 4.7GHz로 일단 스펙상 가장 높은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캐시 메모리 72MB, 그리고 TDP, 예, 요게 많이 중요하죠. 105W입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잠깐 살펴보시면은 좀 새로운 CPU가 눈에 띄는데 라이젠 7 3750X가 있죠. 예, 8코어 16, 그리고 베이스 클락, 부스트 클락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나중에 정의될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요번에 뭐 또 그 OEM 쪽으로 공급된다는 라이젠 9 3900도 역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요거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 성능 측정에 모델로 된 10세대 익스트림 코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쪽의 그 코어인데요. 예, 이번에 성능 측정의 대상이 된 인텔의 코어 i9 10980XE는 인텔의 하이엔드 데스크탑 X 시리즈 칩 중에 플래그십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중에는 높은 스펙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18코어에 36스레드, 베이스 클락은 3.0GHz, 예, 그리고 맥시멈 부스트 클락은 4.6GHz, 터보 부스트 2.0일 경우에 원코어에 4.6GHz가 들어간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8GHz는 터보 부스트 3.0일 경우, 예, 한 개의 코어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 일단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3.8GHz로 모든 코어 부스트 클락을 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TDP가 상당히 높죠. 165W라서 일단은 코어 두 개가 많아도 일단 발열은 일단 좀 어느 정도 감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65W하고 105W는 확실히 발열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가격은 $979. 예,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 인텔의 10세대 코어 i9 캐스케이드 레이크
X 시리즈, 익스트림 시리즈 CPU 라인업, 그러니까 하이엔드 데스크탑이죠. 일반 저희들이 흔히 쓰는 메인스트림이 아닙니다. 예, 하이엔드 데스크탑 CPU의 라인업입니다. 예, 일단 14나노 뿔뿔, 예, 요렇게 이제 14나노에서 제조되었고요. DDR4 2933 메가헤르츠 메모리까지 지원을 하고 256기가까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 다음에 와이파이 6 AX200 요거를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죠. 지금 CPU 성능을 보자고 하는 거니까요. 예,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가장 높은 모델이죠. 요번에 경쟁 상대가 된 게 i9 10980XE인데 18코어에 36, 예, 아까 베이스 클락 3.0, 그 다음에 터보 4.8, 예, 올코어 터보는 3.8, 예,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 L3만 일단 나와 있는 거는 24.75MB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TDP는 165W로 나와 있고요. 가격은 $979고요. 예, 요 나머지 것들은 정지해 놓으시고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에서 일단 순수하게 GPU가 아닌 CPU만 테스트한다는 피직스 테스트를 이제 실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에서 AMD 라이젠 9 3950X 16코어 같은 경우에는 32,082점을 획득했고요. 그 다음에 인텔의 10세대 코어 i9 10980XE 하이엔드 데스크탑 모델의 경우에는 스코어가 의외로 좀 적게 나왔습니다. 25,838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파이어 스트라이크가 8코어 이상을 넘어가는 거는 제대로 테스트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뭐 그냥 재미로 보는 점수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 데이터를 보면은 24% 정도 라이젠 9 3950X 16코어가 더 점수가 많이 나왔는데요. 예,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조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텔 유저들은 램 클락도 다른데 어떻게 순수하게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점수가 나왔다고 해서 이걸 차이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좀 불만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갖다 보정을 한번 해보려 했는데 결국은 램 클락 스피드 차이가 AMD의 라이젠 9 3950X에 장착된 거는 DDR4 3200MHz 짜리, 그리고 인텔에 장착된 거는 DDR4 2666MHz 짜리니까 그 둘의 차이를 계산해 보니까 20%더라고요. 그래서 20%를 갖다가 제외를 시키면은 실제적으로 약 한 얼마 차이 안 나는 거죠. 4% 정도 차이가 난 건데 한 2,000 정도 차이 날까요? 예, 그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일단은 어쨌든 라이젠 9 3950X나 10980X나 성능상에서 서로 동일한 조건에서 놓으면 크게 차이는 안 날 것이다라고 일단 생각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온 테스트로는 그렇게 이게 완승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이번 테스트 결과에 제가 개인적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다면은 24%를 앞선다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TDP가 훨씬 적어 발열이 적고, 그리고 성능이 예상외로 하이엔드급에서의 CPU 성능을 낼 수 있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실제 나중에 나와서 3D 마크에서도 8코어 이상을 인식하는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으로 3D 마크로 재테스트를 해야지 공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램 클락도 예를 들어 서로 좀 틀리다라고 하면은 시스템에서 인텔 쪽에서 오버클럭을 시켜가지고 램 오버클럭을 좀 해서 어느 정도 동등하게 맞춰놓은 상태에서 다시 테스트를 해보면은 제대로 된 테스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메인스트림급의 CPU가 인텔의 최고 하이엔드 데스크탑 CPU에 필적하는 어떤 결과를 좀 보여준다라는 건 상당히 놀라운 거죠. 그것도 TDP가 훨씬 적기 때문에 발열이 훨씬 적으니까 제가 볼 때는 또 여러모로 이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AMD의 7나노 혁명으로 인해서 저희에게 이제 하이엔드 데스크탑에서나 구경할 수 있는 12코어, 16코어를 메인스트림급으로 끌어내리고 하이엔드 데스크탑에서나 가능했던 그 성능을 이제는 메인스트림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가 있게끔 시스템 구성이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죠. 예전에 하이엔드 데스크탑 CPU의 가격 같은 경우는 저 i9 9980XE 이전 세대 거죠. 이전 세대 게 $2,000입니다. 200만원이죠. CPU만. 그리고 메인보드도 훨씬 비싸잖아요. 또 하이엔드 데스크탑 메인보드는 틀리니까. 그런 상황에서나 즐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일반 메인스트림 유저한테 가져다 줬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놀라운 그 7나노의 혁명의 하나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라이젠 9 3950X CPU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분들이 좀 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현재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스레드 리퍼하고 같이 발표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아직까지 소문에 불과하고, 그리고 연기된 사유는 이것도 소문이지만은 새로 나온 바이오스와의 그 궁합, 예, 그리고 어떤 그 클럭 같은 거 이렇게 최대 도달하는 거, 그런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약간 지연이 된 모양입니다. 예,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